알면 알수록 좋다. 놀고 먹으면서도 지적이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잡식 팟캐스트 지지익선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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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입니다. 김범래입니다. 엔서입니다. 오늘도 후원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축축 처져요? 저요? 네. 느껴져요? 네. 네. 좀 처져요. 왜요? 이유 모르겠어요. 날이 안 좋아서 그런가 오늘? 우울해요. 왜 저래? 우선 읽을게요. 네. 골드 가마니님이 130회 AI를 이기는 철학의 1,000원, 이장관 부산 감독기원님이 같은 회에 500원, 그리고 뉴스브리핑 54회에 500원 후원해 주셨고요. 또 이 빌런님이 나타나 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지난번 걸 다시 보는 줄. 저도. 그러니까 지난번 게 아직 있는 줄 그래서 알았어. 댓글을 이 이후로 되게 많이 안 달아주셨구나 하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또 후원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후원 빌런님, 파란 샛별 슈슈님이 총 104회분이더라고요. 500원씩. 그래서 총 52,000원. 큰 손이세요. 이게 와. 500원을 얕게 보면 안 돼.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댓글 읽어볼까요? 저희 댓글 읽기 전에 네. 드디어 플로에 드디어 댓글 기능이 생겼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생겼어요. 그래요? 갑자기 생겼어요. 갑자기. 예. 맞아. 몇 분 안 계시지만 그래도 플로에 이렇게 댓글을 좀 남겨주셨는데 이걸 가장 먼저 말씀 주신 분이 이제 클래식코이님께서 박제해야지 이런 거는. 팟빵에도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바로 스크린 캡처해가지고 저희 인스타에 박제해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댓글뿐만 아니라 저희 지지익선 그 아리아나 그란데 에피소드 뭐죠 그거? 무슨 편이더라? 한국인과 인종차별. 인종차별 편도 이제 배너 노출을 해주셨어요. 플로에서. 혹시 네.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네. 플로 메인에 한번 올라갔죠. 그리고 플로 통해서 저희 알게 되신 분도 계신가 봐요. 그게 가능하구나. 그 플로 댓글에 덕질하는 새싹씨님이 토론 형식 듣는 거 재밌다고 하면서 왜 이걸 지금 찾았는지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플로 유입이 있습니다. 신기하네. 전에 이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에피소드가 올라갈 때마다 항상 이렇게 순위를 적는 분들이 2분 정도 계시는데 두세 분? 한 번 정도는 읽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의영님이랑 최인호님께서 1등, 2등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저희가 엄청 구독자가 많고 이러면 좀 많은 등수가 있으면 좋을 텐데 몇 분 안 계셔서 조금 죄송스럽긴 하지만 항상 이렇게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오신 게 저도 이거를 언급을 하려고 왜 그랬냐면은 이 팟빵에 댓글로 99475543님이 1화부터 쭉 듣고 있다고 하시면서 댓글 없이 꾸준히 듣고 있는 애청자들도 아마 본인처럼 많을 거다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댓글을 안 달아주시는 분들도 들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한데 여기에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점 한번 찍어주셔도 좋다 댓글 그렇게 했더니 꾸준히 점을 또 찍어주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너무 애정이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 저도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도 뭐 내용을 다 읽어보진 않겠고 블라블라님의 아주 긴 댓글 우리 마지막에 안느님 언제나 씩씩한 모습 최애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까지 너무 잘 읽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골드 가마니님이 그 AI를 이기는 철학편을 들으시고 범례님 고생하셨다고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았나 봐요. 들으면서. 아무래도 제가 철학 쪽을 잘 모르는데 철학 쪽 에피소드를 준비하다 보니까 좀 버거워 보였나 봐요. 맞아요. 그날 또 진행도 하느라 게스트분을 모시고. 네. 그리고 또 같은 에피소드에 대해서 이제 유튜브에 그 한인성님께서 추로랭이님 너무 지적이에요. 이렇게 또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추로랭이님이 그 뒤로 댓글을 안 다세요. 우리도 손절하신 것 같지 않아요? 실제로 보고 손절. 얘는 안 되겠다. 내가 생각했던 지직선이 아니다. 이러면서 떠나신 것 같아요. 안 돼. 저희 그 사랑의 기술 유튜브 댓글로요. 그 최인호님이요. 아마 중학생 청취자라고 하셨나? 지지익선 팬서버라고 디스코드 URL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진짜 찐 지세대 같다. 디스코드. 디스코드를 이렇게 활용을 하나 봐요. 게임하시는 분들은 많이 쓰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근황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저는 근황이 있습니다. 저는 대게를 먹으러 영덕에 다녀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이게 약간 라면을 먹으려 일본을 가는 그런 느낌이죠. 대게를 먹으러 영덕에 다녀왔는데 가보신 분 계세요? 아니요, 안 가봤어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근데 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되는 것 같아요. 죽기 전에? 네. 그 정도예요? 네, 왜냐면은 게를 만약에 내가 좋아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덕대게 먹으면 다른 게가 입에 안 찰 것 같더라고요. 근황이라고 하니까 저희 개인적인 근황이 아니라
저희 지지익선이 3주년이 지났죠. 언제요? 3월 9일인가? 3월 18일 아니에요? 18일인가? 안 지났는데요, 그러면요? 안 지났어요? 0318인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헷갈렸나 봐요. 초심을 잃으셨어요. 3월 6일이라고 왜 생각하고 있었지? 왜 변했어요? 이런 거 실수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실수한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3주년에. 아. 그 청취자분들께서 좀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어떨까 싶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오프라인 모임 하고 싶습니다. 아. 아니, 아니. 오히려 지금 마스크 쓰고 녹음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 근데 오히려 지금 해도 될 것 같아. 이럴 때가 차라리 어.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럴 때가 좀 점점 그 규제는 풀리고 있잖아요. 사실 지금 그렇긴 하죠. 방탄소년단 그 잠실 경기장에서 지금 네, 대대적으로 막 뉴스가 콘서트 하고 나오더라고요. 있어요. 네. 오프라인 모임을 최대한 빨리 진행을 제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오늘 발제 시작할까요? 네. 네. 네, 오늘도 안내 에피소드가 돌아왔습니다. 와우. 빨리 돌아왔네요, 생각보다. 그래. 너무 그러니까. 빨라요. 좋다. 좋네. 너무 좋아요. 너무 싫어요. 빨리 펜을 언제 뽑아요, 우리? 근데 정말 뽑고 싶었으면은 우리가 알아서 계속 추진했을 거야, 아마. 맞아. 근데 그치. 다들 말만 하고 움직이진 응. 않아. 오늘도 저는 토론을 준비를 해봤는데 지금 제가 최근에 진행했던 토론들보다는 훨씬 라이트한. 그래서 뭐 지금 참여하시는 범례님, 앤서님도 부담 안 가지셔도 될 것 같고 들으시는 분들도 되게 가볍게 들으실 수 있는 약간 미니 토론 같은 에피소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은 아직 미정이긴 한데 대충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나 정도가 되겠습니다. 말끝을 좀 흐려봤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제 그 로가로법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썰로 하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재밌는 썰이었는데 그 라디오스타 방송분에서 그 배우 송승헌 씨가 이게 되게 옛날 방송분인데 14년도 방송분이거든요. 그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송승헌 씨가 태국 여행 갔다가 겪었던 썰인데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처음 들어보세요? 저도 몰라요. 되게 나중에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진짜 잘생긴 사람이 너무 재밌게 썰을 풀거든요. 송승헌 씨가 영화 촬영을 하다가 태국에서 영화 촬영을 하다가 태국 식당에 방문을 합니다. 그 영화팀 사람들이랑. 식당에 갔더니 종업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있더래요. 뭐지? 뭐 이러고 있었는데 들어보니까 태국 공주가 이 식당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공주가 있는 그 방에 얘기를 했대요. 저쪽 방에 한국에서 온 영화팀이 있다. 근데 들어보니까 그 공주가 송승헌 씨를 안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송승헌 씨 유명하니까. 유명하니까. 그래서 이 사장님이 저쪽에 가서 인사를 하고 오라고 한 거예요. 송승헌 씨한테. 송승헌 씨가 아니 저희가 왜 약간 이렇게 된 거죠. 뭐 굳이 뭐 안 가겠다고 됐다 괜찮다. 그랬더니 약간 사장님이 아니 공주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인사를 안 해요? 약간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약간 분위기가 네가 뭔데 인사를 안 하러 가냐 이런 분위기여가지고 그 송승헌 씨가 옆에 있던 감독님도 막 야 갔다 와 뭐 영화 촬영하는데 이득이 있을지 어떻게 아냐. 그래서 송승헌 씨가 인사를 하러 갔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들어가면은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악수 하려고 이제 하고 있었는데 딱 들어가서 문을 딱 열었는데 사장님이 송승헌 씨 무릎 꿇으셔야지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화까지는 아닌데 약간 윽박 지르듯이 이렇게 해버려가지고 송승헌 씨가 네? 이러면서 바로 슬라이딩을 해서 무릎을 꿇고 이제 악수를 했다는 거기서 썰이 또 꿇으셨구나. 바로 슬라이딩 하듯이 송승헌 씨가 재현을 하는 썰인데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약간 무릎을 꿇고 악수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진행자들이 물어봐요. 얼마나 무릎을 꿇고 있었냐. 그랬더니 아예 무릎 꿇고 바로 일어났다. 자기도 자존심이 있는데 이러면서 뭐 이랬던 재밌는 썰이 있었는데 이게 국내 네티즌들이 보고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썰입니다. 여러분들은 들으시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셨나요?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거기 예절이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게 됐는데. 아니야 뭐 그런갑다. 그런가 보다. 그리고 또 그렇게 뭐 그럴 수가 있나라고 강하게 생각이 안 드는 이유는 그 태국 왕실의 권력이 얼마나 강한지에 대해서는 어렴풋이 이제 신문이나 기사를 통해서 본 적이 있어서 그 태국 왕실 이렇게 사진 나오면 이렇게 다들 기어다녀요. 왕실을 제외한 그 왕의 로열 패밀리를 제외한 모든 분들이 약간 무릎을 꿇은 건 오히려 약한 것 같아. 거의 기어다니시던데. 이게 대접을 할 때도 엎드린 상태로 팔만 올려서 거의 뭔가 진짜 바닥에 붙어 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뭐 좀 어렴풋이 알고 있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게 되네요.
여기 있는 분들은 그래도 약간 둥글둥글하신 분들이지만 네티즌 분들 중에는 안 그러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반응이 뭐 엄청 뜨거웠던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좀 강요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반응을 보인 거예요. 뭐 태국 공주가 너네 공주지 뭐 우리 공주야? 뭐 이런 반응인 거죠. 식당 직원들이 그러는 건 상관이 없죠. 물론 그들은 그들의 법을 지키는 거니까. 근데 영화 촬영을 간 송승헌 씨 일행은 이제 외국인이란 말이죠. 네네. 외국인들한테까지 그런 인사를 굳이 시켜야 되는 거냐. 그리고 송승헌 씨가 일부러 그 공주를 보러 간 자리가 아니죠. 그쵸. 우연히 그치. 만난 거죠. 그리고 인사도 거의 반강요를 받았죠. 네네. 안 간다 했는데. 근데 왜 걔네가 뭔데 오라고 알아요? 외국인한테. 약간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뭐 인사는 할 수 있지만 무릎은 좀 아니지 않나? 무릎 꿇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반응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살짝 꼬아서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우리나라 정치계 인사가 태국 공주 앞에서 그렇게 무릎을 꿇게 당했으면은 그건 되게 화가 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좀 심상하나? 그러니까 뭔가 연예인이니까 그래도 뭐 일반인 계열이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거기에서 상하 관계가 있다라는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니까 그냥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좀 더 생각을 해보니까 누구나 다 외국인이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면은 우리나라 약간 높은 인사들도 가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대통령도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그러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하는 예절인가 싶어서 그러면 아무도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갑자기. 그렇죠. 이거에 조금 화가 난 네티즌들의 반응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약간 전반적으로 빡침의 포인트는 이건 것 같아요. 우선 인사의 방법. 그 무릎을 꿇는 행위가 우리나라 문화랑 너무 다른 거죠. 우리나라 정도로 그냥 악수, 목례, 뭐 허리를 숙이는 정도였으면 아무도 화 안 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무릎을 꿇는다는 행위가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생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행위에서 좀 약간 발끈한 느낌이 좀 있고, 그리고 저는 뭐 아무도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무시하는 경향도 좀 보이더라고요. 댓글에서. 만약에 정말 초거대국, 뭐 예를 들면 미국이나 뭐 이런 나라였으면 또 이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왜냐면 이제 댓글에 막 그런 말들도 좀 많았어요. 역시 미개하다. 뭐 이런 비하하는 말들도 되게 많았고, 우리가 뭐 태국 식민지도 아니고 왜 태국 가서 자국민도 아닌데 무릎을 꿇어야 되냐, 되게 저런 문화가 있다는 거 되게 미개하다, 이런 평이 많았던 걸 보니까 그러니까 태국이라는 이미 나라가 갖는 어떤 국력이 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범리님은 이 썰 들으면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는 솔직히 태국 공주가 오라고 하면은 저는 그 권위에 좀 눌려서 할 것 같거든요. 그냥 뭐 하는 게 어렵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썰이 되는 거지. 와 신기하다. 나 태국 공주 만났다. 무릎 꿇었잖아. 이렇게 하는데 이제 앤서님 말대로 만약에 송승헌 씨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막 고위 간부, 예를 들면 누가 있을까요? 원로 배우 느낌. 송승헌 씨보다는 좀 원로 배우 느낌. 약간 이순재 선생님이었다거나 뭐 그런 느낌. 아니면 신고 선생님이었다거나 뭐 그런 느낌. 이었어도 우리가 이 반응이 비슷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또 되게 다르게 다가오네. 나이가 많은 분이면은? 그러니까 왜냐면 또 우리한테는 장유유서가 우리에게는 그쵸. 예절이자 예의잖아요. 그쵸. 그래서 약간 저도 이 말이 좀 이해는 돼요. 우리나라 공주가 아닌데 왜 우리가 그들의 공주를 섬기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가야 하냐라고 발끈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요거는 좀 라이트한 사례인데 이거 비슷하게 또 이슈가 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태국 공주에 대한 일화인데요. 태국이 생각보다 썰이 많네. 네. 근데 그 태국 그 왕실 그 문화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예절 그런 문화가 생각보다 썰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태국에 대한 약간 그 무시라고 앞에서 안내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물론 국력에 대한 무시가 뭐 조금은 섞여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왕권이 강한 국가에 대한 약간 조롱의 문화가 좀 전 세계적으로 있잖아요. 왜냐하면 왕권 국가가 없어진 지가 좀 역사가 길고, 그리고 지금의 대부분의 강대국 나라가 뭔가 왕권이 강한 나라라기보다는 좀 민주주의가 좀 많이 발전을 해서 뭐 끼케야 대통령이나 총리 정도에서 이제 외교 라인이 끝나는 경우가 많고, 이제 왕권이 있더라도 일본이나 영국처럼 있더라도 약간 명예직처럼 있는, 영국은 명예직 이상인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런 뭔가 상징적인 의미로 남아있지, 정말로 막 무릎을 꿇고 막 거의 기어다니고 막. 바닥을 혀로 핥을 수 있을 정도로 막 이렇게 꿈틀꿈틀거릴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그러한 권력 구조에 대한 조롱이 좀 많이 섞여 있다고 봐요. 아직도 저런 나라가 있구나라는 그렇죠. 식의 조롱이 좀 섞여 있는 게 아닌가. 약간 진짜 동화에나 나올 법한 옛날 이야기인데 거기서는 이제 온고잉이니까. 부산 국제영화제에서도 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부산국제영화제에 태국 공주가 참석을 해요. 어떤 사진이 있는데 태국 공주가 가운데 이제 포토월에 가운데 의자에 좀 럭셔리한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고요. 그 양옆으로 정부 관계자들이 쭉 무릎을 꿇고 그 우리 벌 설 때 무릎 꿇는 자세 있잖아요. 그 무릎을 꿇고 공손하게 앞으로 꿇고 있는 거. 네, 약간 두 다리를 똑같이 접어가지고 뭔지 알죠? 그 자세로 쫙 앉아 있어요. 진짜 한 열댓 명이 양옆에. 그러면서 사진을 막 찍습니다. 이 사진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소하니까 사람들이 좀 집중을 했고 우리는 많이 낯설었지만 그들에게는 뭐 일상적인 상황이었겠죠. 뭐 이 사진들도 제가 인스타에 올려드릴 건데 근데 요거에서 끝이 아니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태국 공주가 수상을 해요. 상을 나눠주는데 시상을? 시상을 해요. 시상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 수상자들이 있잖아요. 부산이니까. 네. 그럼 이제 사람들이 논의를 하는 거죠. 우리 어떻게 받아야 되지? 태국식으로 받아야 되나? 아니면 그냥 우리나라식으로 받아야 되나? 이제 막 이거 얘기를 하는데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무릎을 꿇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저도 꿇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게 시상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애초에 태국에서 열린 국제 무대가 아니고 그치. 그리고 수상자가 태국인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다양성이 많은 국제 무대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무릎을 꿇진 않았을 것 같고 그리고 왠지 그런 걸 수상자 대상들 그러니까 수상의 대상들이 그걸 고민한다는 것부터 조금 이상해요. 진행하는 주최 측에서 그걸 좀 정리를 했어야 되지 않나. 미리 양해를 구해야죠. 그리고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가 보면 그런 논란이 있을 것 같으면 시상자로 안 모셨어야 되지 않나. 애초에 태국 공주를 왜 내려왔냐.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상황은 이제 뭐 시상자가 다양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 논의가 있었던 상황은 당연히 태국 공주가 시상을 하는 상황인 거죠. 근데 결론은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때 윤재균 감독, 우리나라 윤재균 감독도 수상을 받아요. 감사패를 받았는데 무릎을 꿇었습니다. 공손하게. 이것도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네. 이렇게 꿇어서 받아요. 그래도 그 벌 받듯이 꿇은 게 아니고 약간 프로포즈 하듯이 꿇는 그. 근데 이게 웃긴 게 진짜 무릎 하나 차이인데도 이렇게 달라 보인다? 뭔 말인지 알죠? 벌 서는 무릎이 아니다라는 거에 좀 안도감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옆에 보시면은 요 옆에 여자분은 진짜 이거 약간 공주님 쓰러지기 포즈 아닌가요? 이 인스타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제가 지금 시상을 하는 검은 옷을 입은 분이 지금 태국 공주님이신 것 같고, 맞아요. 그 옆에 이제 보좌원 같은 분이 옆으로 쓰러지듯이 약간 무릎을 꿇고 계신데, 저게 이제 태국 왕실 옆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저런 식으로 무릎을 꿇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 사진이 좀 대박인 것 같아요. 다른 사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제 하늘색 옷을 입은 무슨 정부 보좌관이겠죠? 관계자겠죠? 네. 그분이 진짜 그거 아세요? 그 꽃보다 남자에서 구준표가 내 신발에 묻은 아이스크림 핥으라고 했던 그때 여학생이 그래서 이제 개처럼 구부려서 신발을 핥으려는 그 자세인 것 같아요. 거기에 가까워요. 정말 범례님 말대로 납작 엎드렸다라는 말이 정확해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태국 공주를 보면 의자에 앉아서 주죠. 네,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시고. 보통 이제 서서 주지 않나? 그쵸. 아닌가? 저런 것도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앉아서 시상하는 모습은.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 분들은 이거 보고 덧박이 쳤죠. 이게 무슨 일이냐. 근데 여러분들도 좀 빡치세요? 빡친다기보다는 좀 황당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까지? 아까 말처럼 그러면 저렇게까지 해서 시상자로 모셔야 하는 어떤 이해관계가 있었나?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좀.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이해한다면 만약 이번 영화제였나요, 이게? 네, 부산국제영화제. 전체 운영비의 한 90%를 태국 정부에서 지출을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러면 주최 측의 사정도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유 때문에 이 공주님께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약간 참관의 형식으로 오셨다가 시상을 한 거였으면 조금 외교상으로 조금 이슈가 될 만한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본 많은 우리나라 네티즌 분들이 댓글에 욕을 다는데 이게 약간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굴복하는 느낌이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나라 사람들이 저 나라 공주에게 무릎을 꿇는 건 존중과 존경이지만 우리나라가 저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는 건 약간 굴복하는 느낌이고
한국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우리가. 옹호하는 편에서는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왕이나 대통령에게 저런 예의를 갖춰주는 외국인들을 보면 우리는 좀 고마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으로도 옹호 아닌 옹호를 하는 댓글도 있었고, 이제 문제는 태국 가서 저런 게 아니라 이제 아까 송승헌 씨 에피소드 같은 경우에는 태국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송승헌 씨가 태국에 간 상황이었고, 근데 이 부산국제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이 난리가 난 거죠. 태국에서나 공주지 남의 나라에 갔으면 그 나라 식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왔으면 우리나라 시상식에 참여를 했으면 우리나라의 문화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반발을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공감하세요? 이게 태국 공주가 외국인,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지위, 권력 뭐 이런 거에 상관없이 우리나라의 관례, 관습 이런 것들을 따르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전 그렇게까지는 못 가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이게 외교적으로 이슈인 것이냐 아니면 그냥 관광으로 간 것이냐 이렇게 방문 목적에 따라 또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어느 정도 뭐 국가 원수급은 아니더라도 뭐 국무총리나 아니면 그에 준하는 약간 높은 1급, 2급 공무원께서 다른 나라에 방문했는데 얘를 아예 안 갖춰버리면 아니 우리나라 총리도 아닌데 뭐 약간 이러면서 이래버리면 좀 그것도 이상할 것 같고 그래서 약간 긴가민가한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 그 국가에서는 높은 분이 오시면 어느 정도는 그 외교적으로도 예의를 갖추잖아요. 갖춰야죠. 그리고. 네, 그리고 어떤 이유로 초청을 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이유로 방문을 했느냐에 따라서 가끔은 뭐 좀 권력 국가가 그렇게 하지만 사열을 받기도 하죠. 네네. 네. 군대들이 와서 사열을 받는다던가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그 국가의 권력을 높은 사람에 대해서 예를 갖추는 거는 이해는 되는데 영화제는 뭔가 그런 외교적 이벤트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엔터테인먼트인데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하네요. 저도 약간 문화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 있고 그게 아닌 게 있는데, 그러니까 뭐 왕실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이 앉아서 그 시상을 하고 수상한 사람은 아까 그 프로포즈 자세처럼 기사 자기 받듯이 받는다. 이것까지는 사실 뭐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오히려 저는 그 주변인들, 그 정부 관계자인지 뭐 그렇게 보이는 분들이 거의 납작 엎드려 있는 그 모습이 이제 그 국가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국가에서는 저것이 약간 인권 유린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불편하긴 해요, 보기가. 그런데 이제 앤서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이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뭐 좀 이따 더 토론을 해볼 거지만,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이제 우리나라가 봤을 때 기준인 거잖아요. 저 네네. 납작 엎드린 행위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약간 굴욕적인 자세일 수 있고, 근데 이제 그들에게는 그냥 우리나라가 대통령님 만나면 고개 숙이고 인사하잖아요. 그 급인 거거든요, 그들에게는. 근데 저도 앤서님 의견이랑은 조금 갈리는 것 같은데 옆에서 엎드려 계신 분은 태국인이시잖아요. 그렇죠. 뭐 그분이 다른 나라에서 똑같이 엎드려 계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엎드려 계시든 뭐 물구나물 서서 계시든 뭐 그거는 뭐 저희가 강요할 수가 없는 문제잖아요. 만약 외국이라고 해서 그 보좌하시는 분이 갑자기 떳떳하게 서 있다가 다시 태국 돌아가면 다시 엎드리고 그것도 좀 이상한 것 같고 네. 근데 뭐 비슷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옛날에 빌 게이츠가 한국에 왔을 때인가요? 어떤 정부 때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꽤 예전인데 네. 대통령을 아련을 했어요. 빌 게이츠가. 근데 그때 왼손을 주머니에 넣고 오른손으로 악수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약간 고개를 약간 그 조류처럼 앞으로 쑥 빼면서 그 미국식 인사 있잖아요. 네네. 약간 적당히 고개가 앞으로 나가면서 악수를 하는. 주머니 손 좀 빼주고 싶네요. 그게 꽤 예전이어서 아마 노무현 정부거나 이명박 정부거나 아마 그럴 때일 텐데 그게 한번 인터넷에 올라왔던 건 기억이 나요. 그때 반응은 어땠나요? 우리나라 사람들? 난리 났었죠. 버릇없다. 네. 그때 이제 저도 어렸으니까 저도 원래 저렇게 양키들은 그때 한참 또 반매 감정이 안 좋을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물론 이게 무릎을 꿇는 거와 같느냐라고 하면은 그건 또 아닌 것 같은 게 무릎을 꿇는다는 행위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역사적으로 많이 없어진 행위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더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주머니에서 손 빼라라고 하는 그 뭔가 예의의 정도랑
무릎을 꿇어서 인사를 해라라고 하는 그 예의 혹은 예절의 정도가 좀 다르게 오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게 모르지. 난 한국 사람이라 그런 걸 수도 있고. 네. 예. 저는 뭐 무릎 꿇는 행위가 이제 뭐 없어지는 행위다라고 하지만 사실 동양 쪽 한정인 것 같고 미국은 뭐 애초에 없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문화가 무릎을 꿇는다던가 절 문화도 거의 없잖아요. 서양권 쪽에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오히려 이 빌 게이츠 사례에 딱 우리나라의 입장이 태국 국민들 입장이랑 되게 똑같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딱 그럴 수 듣고. 있죠. 예. 왜냐면 우리에도 그 핀포인트가 있죠. 우리도 그 주머니에 손이 너무 거슬리는 거 아니야. 저 보로장머리 없는. 근데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왜?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약간 되게 유난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뭐 악수하는 거 그 이상으로 뭐 빌 게이츠에게 강요를 한다거나 이랬을 때는 또 미국인들도 반발을 했을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오히려 그런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그때 느꼈던 감정이 태국 국민들이 우리가 태국 공주 앞에서 무릎을 안 꿇었을 경우 느꼈을 감정이랑 되게 비슷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는 태국 공주 에피소드에서 좀 넘어와서 다른 에피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K-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K-팝 본 고장이니까 엄청난 걸그룹과 보이그룹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진짜 어느 순간부터 이게 관례처럼 외국인 멤버들이 꼭 껴있죠? 네. 이게 사실 저는 오래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중고등학생 때만 해도 외국인 멤버 있는 그룹이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무조건 있잖아요. 그런가요? 전 옛날부터 꽤 있지 않았나? 소녀시대 때부터 있었잖아요. 제 말은 소녀시대가 예를 들면은 정말 위로 올라가면 이제 Y2K라고 기억하세요? 예. 그때도 되게 저는 센세이션했다 생각하거든요. 그쵸.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일본인이? 저렇게 잘생긴 일본인들이 노래를 부른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그리고 그 세대 때만 해도 외국인이 없었죠. 베이비복스나 뭐 이런 세대, 잭스키스 이런 세대는 외국인이 없었고 거기까지 가면 이제 좀 흔한 일은 아니었지만 이제 뭔가 K-팝이 세계화된다 이렇게 약간 얘기가 나올 때쯤부터 근데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미국 국적의 사람이 외국에서 뭘 했는데 한국계다. 이러면 사실 기사에 나오잖아. 나오죠. 심지어 한국인도 아닌데 그러니까 미국 국적을 가지고 미국인인데 있는데도 한국 피를 굳이 끌고 와가지고 뭐 재벌 몇 세 해가지고 막 나오잖아요. 비슷하게 이제 그 연예기획사에서 노렸던 거는 해당 국적의 사람이 멤버로 편입이 돼 있음으로써 그 국가에 좀 더 빨리 랜딩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경제적인 이득이 있으니까. 전략적 계산을 하고 이제 한 2010년쯤부터 이제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2010년대 이전까지는 보통 그 해외파 멤버라고 하죠. 그렇죠. 영어 잘하는. 외국에서 살다 와가지고 영어를 잘하는 멤버가 한 명씩 꼭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다 활용을 했다라기보다는 약간 멋스러운 느낌이 있긴 했어요. 그게 외국인이어도 거의 외모상으로는 한국인이죠. 한국인으로 보이는. 그 이후로 이제 일본이랑 중국 등지에서 우리나라 아이돌들이 인기가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범래님이 말한 것처럼 전략적으로 한 명씩 끼워 넣기를 한 것 같고요. 저는 근데 2010년대만 해도 그러니까 한국인들 그룹들이 있고 그 사이사이에 특히 이제 대기업 위주로 그렇죠. 좀 자본이 있는 회사들 위주로 이제 외국인 멤버들 끌어내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한국인만 있는 그룹이 나오면은 한국인만 있다가 이런 느낌? 요즘은 거의 다 무조건 넣으니까. 그래서 그렇죠. 요새 댓글에 보면은 막 전원 한국인 그러니까 이런 거 막 강조하더라고요. 강조하고 그런 걸 되게 반기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대부분 우리가 지금 외국인 하지만 다 동아시아인들이죠. 95%는 동아시아인일 것 같아요. 이제 일본인, 중국인 정도가 되겠고 태국인 뭐 이 정도.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제 오늘 다뤄볼 중국인 아이돌 멤버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뭐 이런저런 논란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오늘 한번 다뤄볼 얘기는 중국인 아이돌들의 큰절 거부입니다. 큰절 거부. 최근에 핫했죠. 우선 오늘 뭐 엄청나게 많은 사례가 있어요. 큰절 거부를 한 거는 이제 하루 이틀 일어났던 일이 아니었고 뭐 몇 년 전에도 있었는데 그때는 이상하게 좀 묻혀요. 제가 여기 보니까 보이그룹이 이렇게 하면 좀 묻히는데 걸그룹이 이렇게 했다? 좀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핫했던 사례도 에버글로우라는 이제 걸그룹인 아세요? 그럼요. 네네. 범래님 무조건 아실 것 같고 이게 들으시는 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범래님이 또 걸그룹 뭐랄까 장인? 척척 박사. 장인이야? 척척 박사 정도? 네, 그냥 좋아한다. 네. 박사학위? 좋아한다. 척사학위? 자주 듣는다. 네. 꿰고 있는데 어쨌든 에버글로우야 그럼 범래님한테 물어볼게요. 에버글로우의 그 이쁜 중국인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멤버 개개인은 잘 몰라요. 모르는 척 잃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냥 차트에 많이 있었죠, 에버글로우가. 그렇죠, 그렇죠. 왕일원이라는 중국인 멤버가 있습니다. 센터에 많이 서는 멤버인데 22년 1월, 올해 1월이죠. 팬사인회가 열렸어요. 에버글로우 팬사인회에서 이제 새해 때니까 이제 끝나고 멤버들이 큰절을 합니다. 새해 인사로 이제 팬들에게 큰절을 한 건데 그때 중앙에서 왕일원이 혼자 서가지고 이제 중국식 인사를 해요. 이렇게 손을 주먹을 쥐고 이렇게 흔드는? 네네네. 본 것 같아요. 그 짤 유명하죠. 진짜 한가운데 서서요. 옆에 사람들 다 절을 하고 있거든요. 이 짤을 본 중국인들이 환호를 하기 시작해요. 이거 보고 중국인들이 흥분을 한 거야. 역시 중국인은 무릎을 꿇지 않는다. 이 해시태그가 유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인은 무릎 꿇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에서 무릎을 꿇었던 혹은 무릎을 꿇지 않았던 아이돌들을 리스트업하기 시작해요. 그렇게까지요? 과거에 얘네는 뭐 무릎을 꿇었고 얘네는 무릎 안 꿇었고 이런 거를 막 리스트업을 시작해서 한국인들의 그걸 왕이론을 보고 한국인들은 로가 로법을 외치는 거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지. 너 우리나라에서 돈 벌고 있으면은 우리나라 다른 멤버들 따라서 절해야지. 이런 반응이 한 95%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한국인들이 약간 그 뿔난 거를 보고 또 중국인들이 또 흥분을 합니다. 뻔한 레파토리죠. 한국은 원래 중국의 속국이었다. 부모가 자식한테 절을 하는 거 봤냐. 큰 절은 식민지의 문화 전통이다. 이런 자극적인 말들로 한국으로까지 그런 게 다 넘어오는 거죠. 해외 반응, 중국 반응들이. 그리고 중국 언론에서도 이런 거를 다루는데 거기서는 이제 욕을 한 건 아니고 당연히 중국 전통 문화에는 무릎을 꿇는 행위가 충성, 존경의 표현이고 절을 강요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치욕감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옹호를 해요. 그리고 중국의 남부 지방은 죽은 사람에게만 무릎을 꿇는 관습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문화적으로 굉장히 다른 거죠. 마치 우리가 태국 공주에게 납작 엎드려 있는 저 사람들을 보고 느꼈던 그 생소함을 중국인들의 일부 사람들은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절이라는 게 아직 남아 있지만 평소에 하진 않죠. 그렇죠. 평소에는 절을 안 하죠. 하면 안 되죠. 평소라는 게 얼마나의 평소를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명절 이런 사모님 오셨습니까? 이러고 절을 올려. 절 냅다 절. 물구나무도 쓸 수 있지. 절하고 막 다 같이 절하는 시간. 그래도 매년 뭐 설이나 추석 때 이렇게 어른들에게 인사 갔을 때 하는 거면 사실 일상적이라고 얘기해도 뭐. 그래봤자 1년에 2번 아니에요? 1년에 2번 5천만 국민이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은 일상적으로 한다는 게 뭐 윗사람을 볼 때마다 한다거나. 뭐 그렇진 않지. 그러진 않지만 우리도 이런 새해 인사 같은 거 할 때는 하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하죠. 네. 그렇죠.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이게 어떻게 보면 새해 인사의 개념, 존중, 그리고 충성의 개념도 있는 거죠.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니까. 근데 이제 중국에게는 이게 약간 인사보다는 충성, 존경, 그리고 자신을 극도로 낮추는 행위로 비춰지는 거예요. 저는 이걸 어떻게 좀 생각해보면 되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바짝 엎드려서 신발에 뽀뽀하는 정도 행위를 봤을 때 우리가 보는 그 감정 있잖아요.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을 중국인들이 절을 하는 우리를 보고 느낀다. 이렇게 감정이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해되죠? 네, 이해돼요. 전 이해 안 돼요. 왜요? 왜냐하면 그건 좀 경우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왜 다르죠? 그분들은 한국에 돈을 벌러 오셨잖아요. 그 왕일원 같은 멤버들은 그렇죠. 태국 공주분께서 만약에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석하셔서 뭐 돈을 받기로 하셨다. 그러니까 돈을 벌러 오신 거다.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뭐 귀빈이라 그래야 될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참석을 하신 거에 명예를 채워준 거죠. 약간. 그렇죠. 그런 거지. 왕일원이라는 분 뭐 콕 집지 않더라도 외국에서 한국에 일하러 오신 분들이 자신의 뭐 국가의 눈치를 본 건지 뭐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거 문제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관광을 갔어요. 예를 들어서 관광을 갔는데 그 관광지에서의 문화를 강요받으면 좀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 비딩을 하러 정말로 우리가 수주를 따러 갔어. 계약을 따러 거길 갔어. 그러면은 맞춰줘야죠. 맞춰줘야지. 네, 물론 이게 구질구질하다고 생각하시는 청취자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약간 그런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도덕이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그게 또 우리의 문화라고 하면 또 할 말 없지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너무 그렇게 당당한 거에 대해서는 기분 나쁜 건 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에 가서 돈을 벌려면 그 나라의 문화를 맞춰주고 어쨌든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 지점에서 딱 생각나는 게 우리가 그 기독교인가요? 천주교인가 기독교인가 이렇게 크리스찬이신 분들은 장례식장에서 절을 안 하시죠. 네. 맞아요. 네, 근데 우리가 그걸 보고 뭐라 하나요? 안 하죠. 전통적인 문화인데 종교 하나 가지고 있다고 왜 예의를 지키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경우랑 같지 않잖아요. 지금 외국 멤버들이 한국에서 절을 안 하는 거랑 종교의 이유 때문에 안 하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 결이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그 장례식 관련돼서는 종교의 이유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의 문화의 차이인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바짝 엎드려서 신발에 입을 맞추라는 행위가 너무 치욕감이 느껴지고 뭐라 해야 되지? 굴욕감이 좀 느껴지는 자세잖아요. 행위 자체가. 하지만 내가 태국에 해외 사업을 위해서 갔으면 태국 공주 만났으면 바짝 엎드려서 가겠죠. 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말은 방금 범님이 딱 들어주신 그 장례식 사례가 누군가에게는 이 상황이 비슷해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존중해줄 수 있는 선이라는 거죠. 아, 그렇죠. 이제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경제 활동을 위해서 왔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아까 그 절이라는 의미가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그 자신의 팬 혹은 뭐 시청자일 수도 있고 국민일 수도 있고 어쨌든 자기를 좋아해주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이제 새해 인사를 하는 거지. 국민에게 복종하고 명령을 하달받으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안 하는 거에 대해서 기분 나쁜 건 저는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렇게까지 할 일인가? 그냥 한번 숙이면 되지. 약간. 그리고 이게 특히나 문화 콘텐츠 업계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 문화 콘텐츠 안에서는 사실 그 나라의 문화에 맞춰서 행동을 하는 게 셀링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뭐 절을 안 했다고 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는데 저거는 약간 본인이 사들이는 느낌? 그 비난의 여지를? 그래서 그거는 안타까운 느낌?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런 게 본인이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한 거면은 뒤따라오는 그런 좀 아픈 소리들 또 약간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사실 우리나라 네티즌들 뭐 반응 안 보셔도 뭐 예상이 가시겠지만 사실 그 논거는 지금 범례님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아요. 그렇겠죠. 저 왕일원이라는 멤버를 포함해서 이 수많은 절을 거부했던 중국인 멤버들이 사실 뭐 왕일원이 지금 여기서 핫해졌지만 사실 그 전에 뭐 세븐틴들 멤버라던가 뭐 갓세븐의 멤버들도 되게 뭐 절을 안 하거나 어떤 멤버는 남자 멤버인데 그냥 바닥에 엎드려 버려요. 아예 그냥 엎드려 버려요. 네, 엎드려 절을 버려요. 안 하고. 네, 절을 할 때. 약간 저는 약간 와 기세다 이런 생각 좀 했거든요. 그거 보면서 어쨌든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의 논거는 경제 활동을 포인트로 뽑아요. 그럼요. 저 사람들이 경제 활동,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려고 왔는데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이게 기준이 경제 활동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건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부분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강요를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강요를 할 수는 없죠. 그죠. 강요를 할 수는 없는데 그걸 안 했을 때 비난과 비판을 감수할 각오는 해야죠. 그러니까 안 했을 때 비난과 이런 비판이 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지사다. 당연지사라기보다는 그거를 감내할 각오는 해야죠. 네. 예를 들어서 아까 송승헌 씨 예를 들어서 네네네. 그분이 촬영을 간 게 아니고 태국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진출하려고 만약 갔다. 태국에. 근데 진짜 어떻게 운이 좋게 식당에서 태국의 공주님을 만나게 됐다. 근데 거기서 주머니를 한쪽 손은 넣고 한쪽 손으로 인사를 했다. 그게 사진에 찍혀서 태국 언론에 떴다. 그러면 우선 태국에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선 일을 못 하겠죠. 그렇죠. 그 정도의 이제 비판이나 비난은 감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사건은 사실 꼭 이런 절을 하는 사건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지금 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중국과 절에 있어서 하나의 약간 좀 시끌시끌했던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조용했지만 중국에서는 살짝 시끌시끌했던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들어보세요. 16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중국의 삼성 직원들이 그러니까 약간 그런 자리였어요. 발표하는 자리? 새 제품 발표하고 무대가 있었고 이제 관중에는 중국인 소비자들과 이제 중국인들 구매자들이 다 앉아 있었고 그 무대에 엄청나게 많은 간부들이 있었거든요. 삼성 직원 간부들이. 그 중국인들한테 큰절을 합니다. 다 같이. 근데 이게 중국에 퍼져요, 사진이. 큰절하는 사진이 퍼져서 중국에 좀 시끌시끌한 거예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에서는요, 이 무릎을 꿇는다는 행위가 우리나라랑 좀 받아들여지는 게 달라요. 네. 중국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남자의 무릎 아래에는 황금이 있다라는 말이 있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남자의 무릎은 황금의 가치가 있을 만큼 아무에게나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태어나서 3번 무릎을 꿇는데 하늘, 땅, 그리고 부모 앞에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무릎을 꿇는다라는 행위가 우리가 받아들이는 인사가 아니야, 걔네는. 문화적으로 달라요. 근데 지금 삼성의 중국 간부들 여러 명이 저 단체로 무릎을 꿇는 그 사진을 보고 중국에 있는 네티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삼성의 중국 직원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는 것이냐. 너무 뭐랄까? 이런 느낌인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태국공주 앞에서 저 바짝 엎드려 있는 절을 시켰을 우리나라 사람 국민들이 그걸 보는 광경인 거지. 근데 지금, 삼성 직원 간부들이. 지금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절을 한 사람이 중국인이에요? 삼성 중국 간부들. 중국 간부, 그러니까 중국 지사의 한국 간부가 아니고 중국인들이 다 무릎을 꿇었고 물론 이 안에는 중국인들만 꿇은 건 아니에요. 한국인 간부들도 섞여 있었죠. 꿇은 이유는 뭐예요? 그래서 이제 경위를 조사를 해보니까 네. 이때 당시 노트7 폭발 사건이 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너무 잘 나간 거야. 그래서 막 계약 건수도 이날 엄청나게 많이 달성해가지고 감동을 받은 삼성의 한국 간부들이 네. 한국식 예절로 큰 절을 했는데 네. 같이 있던 중국 간부들도 동참을 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대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중국인들은 이 사진을 보고 이것도 올려드릴 거지만 저 그 양복 입은 남자들이 다 큰 아저씨들이 큰 절을 해요. 다 같이. 이거 보고 중국인들이 약간 이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저는 그 감정이 너무 이해가 되는 게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되죠.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태국에 가서 단체로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다 간부들이고 그분들이 이제 태국 왕실 지나갔는데 이제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우리가 아까 그 공주님 쓰러지기 포즈라던가 막 완전 바닥을 기어 다니는 행위를 단체로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봤을 때 와 기괴하다. 이런 모습이겠지. 네. 그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중국에서는 좀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왜 우리나라가 중국 간부 저 직원들을 왜 제대로 대우하지 않느냐. 왜 저런 걸 강요를 하느냐. 뭐 이런 포인트였겠죠. 그러니까 뭔가 바꿔서 예를 들어보면 대한민국에 태국 기업이 있는데 태국 기업 제품이 너무 잘 팔려서 고객 감동 이벤트를 했는데 고객님들 신발에다 뽀뽀를 하고 있었다. 약간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 근데 우리나라 사람인 거지. 그렇게 하는 분들이 간부들이 한 40, 50대 되는 중역들이 우리 아버지 뻘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저 사람들한테 무슨 일을 시키는 거냐, 무슨 짓을 하는 거냐 그런 이제 걸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너무 생소하니까 벙찌는 거지. 그렇죠. 우리가 그 태국 공주에게 저 엎드려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느낀 그 감정. 저게 뭐야? 약간 이런 느낌? 어쨌든 그래서 이런 절에 대한 중국에서의 견해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분들은 이런 행위를 보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먼저 존중하라 이런 여론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쵸. 중국인들에게. 네. 너희가 너희 존중받고 싶어? 그럼 우리나라 거 먼저 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서 돈을 벌고 싶으면 그리고 돈을 벌고 있다면 한국 문화를 존중하는 모습을 더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많이 겪다 보니까 이제 중국인들 대비시키지 말라고. 짱깨들 우리나라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제발 돌아가라고. 우리나라 돈 벌지 말고 돌아가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뭐 삼성 사례는 뭐 금방 휙 지나가 버렸는데 사실 그거는 삼성이 실패한 거죠. 사실 전략적으로 실패한 거죠. 왜냐하면은 다국적 기업은 그 해당 국가에 대한 로컬라이제이션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런 행위가 어떤 문화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뭔가 선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야 하고 그런 걸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에 따른 뭔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정도에 대해서 리서치가 필요했을 텐데 그런 게 좀 없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뭐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 기업인데 정말 의도가 없었어. 아무 의도가 없이 새해가 돼서 해가 뭐 태양이 떠오르는 장면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튼 거야. 새해라고. 근데 그게 약간 우길기처럼 올라왔다. 그럼 우리나라는 난리 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고 이제 그 해당 다국적 기업이 아니 그냥 해가 뜬 거야. 이렇게 얘기해봤자 안 먹히듯이 그러한 행위 자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해당 국가의 뭔가 문화나 역사에 의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를 반드시 판단하는 조직이 있었어야 될 텐데 아무리 특정 제품이 잘 팔렸다고 해도 그런 부분에서 실패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귀결되는 논리는 이건 거죠. 돈을 버는 나라의 문화를 좀 맞춰줘야 한다. 그럼요. 소비자가 있으니까. 넘어간 이렇게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넘어간 사람들이 네. 더 존중을 해줘야 된다. 아까 아이돌 사례도 결국에는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돈을 네. 버는 나라에서 그 나라의 문화를 맞춰서 좀 그 나라의 구미를 맞춰야 한다라는 건데 결국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네요. 근데 이게 참 뭐 그런 논리인 거죠. 절이 싫은 중이 떠나라고. 이런 논리인 건데 그 논리 자체는 저는 맞는 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 예전에 쿠마님인가
똘기님인가 슐라님인가 좀 보고 와. 보고 와라. 아니 보고 오는 게 아니고 예전에 무슨 말이 나왔었는데 저희 방송에서 싫으면 나가라는 말이 얼마나 폭력적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요. 예전에 무슨 회차인지 기억 아예 안 나고 그 정확한 내용도 기억이 아예 안 나지만 말이 쉽죠. 싫으면 나가라는 말이 정말 말은 쉽지만 나갈 수 없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경제활동을 해야 되고 이 나라에서. 그런데 이거를 그들이 정말 치욕감을 느끼는 행위라고 하는데 그리고 본인의 문화권에서는 이거는 진짜 아니다. 너무 굴욕적이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히잡을 벗게 하는 행위라던가 이런 식으로 진짜 금기시되는 행위인데도 너는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고 있으니 우리나라에 맞춰야지. 싫으면 나가. 이게 저는 힘이 없는 되게 어떻게 보면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불도저 같은 이런 논리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제가 에버글로우의 왕이런 멤버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은데 그 베이징 올림픽 때도 이제 에스파의 닝닝이라는 멤버가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해서 메달을 따간 중국 금메달리스트를 응원했다가 또 욕을 뒤지게 먹은 사례도 있었죠. 네. 이건 다른 얘기라서 오늘 얘기는 안 할 거지만 근데 그 멤버 또한 다른 멤버들이 큰 절을 올릴 때 막 장난을 치면서 은근슬쩍 절을 안 하는 영상이 또 퍼지고 뭐 보이그룹 세븐틴의 멤버들도 다른 멤버들이 큰 절을 올리는데 이제 중국인 멤버들만 절을 안 하고 이제 허리만 숙여서 인사를 하는 모습이 방송을 탔는데 그때 방송 화면에 대놓고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중국 품습을 존중해 두 멤버는 인사만 하겠습니다. 라는 이제 자막이 같이 적혀 있어서 나갔었죠. 이런 것들에 있어서 대다수의 한국 네티즌들은 괘씸하다. 한국에 돈을 벌러 왔으면 한국 문화를 존중해 어쩌고저쩌고 이런 논리인 건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제적인 이득 혹은 경제적인 행위 이런 행위 자체가 그런 특정 문화 속에 생활하는 그러니까 특정 문화에 대한 강요의 필요 충분 조건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지점이 저는 좀 지식인들이 한번 논의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범위를 약간 미시적으로 잡고 어떤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 회사의 문화가 뭐 따로 있다고 치죠. 그 문화는 뭐 아침에 일어나면은 복명복창을 해야 되고 약간 군대식 문화고 근데 이게 되게 오랫동안 그 회사에서 이루어져 온 문화이기 때문에 그거를 따르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다. 왜 이런 걸 안 따르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그쵸? 논리면. 그러니까 돈을 항상 주는 곳의 논리를 따르는 게 맞지 않냐라고 할 수도 있는 반면에 이거는 너무 구식 문화고 오래된 문화고 이런 문화로서 그 조직이 너무 딱딱해지고 이것 때문에 이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거대로 또 이해를 우리가 해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미시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돈을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의 그런 문화 같은 것들을 다 용인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결이 달라지는 것 같긴 해요. 이게 아까 국가의 문화이기 때문에 말이 좀 달라졌던 것 같고. 근데 저는 앤서님의 의견에 좀 설득은 안 되는 건 물론 뭐 강압할 수는 없죠. 그쵸, 그쵸. 강압할 수는 없지만 자정작용은 내부에서 하는 거지 외부에서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 그런 기업이 있어요. 좀 뭔가 군대적인 약간 고압적인 뭔가 뭐 문화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뭐 그런 오래된 관성이 있는 회사에서 뭐 들어온 사람이 뭐 처음에 열심히 하겠다, 돈만 벌면 상관없다 이렇게 들어왔는데 들어오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막 반대하고 했을 때 해당 집단으로 인해서 비난과 비판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뭐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할 수 있지만 결국에 그 회사가 자정작용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런 고압적인 문화를 벗어내고 이러는 건 어디까지나 그 회사의 몫이에요. 물론 외부에서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죠. 근데 그걸 바뀌려면 지금처럼 많은 논의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한 사람을 이렇게 뭔가 보호하기 위해서 그 회사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가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이걸 국가로 확장을 해보면 외국인 한 명이 예를 들어서 한국의 문화를 따르지 않고 뭔가 경제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반발심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반발심을 자정하는 거는 우리의 역할이지 그걸 외부에서 강요할 수도 없는 문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이 이유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아까부터 얘기를 했지만 그분들이 뭐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한국에 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할 말이 없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한국의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는 부분인데 경제적 이득을 취하면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싶지만 나를 사랑해주는 분들의 문화는 존중할 생각이 없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용인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은 뭐
국가마다도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번 얘기했던 뭐 샐러드볼과 멜팅팟 이런 것을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이라면 어떻게 생각할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한국의 정서상 대한민국에서 사랑을 받고 경제적 활동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개인이 한국의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한국은 굉장히 발끈한단 말이에요. 예. 그럼 뭐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뭐 갑자기 어느 순간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 자정을 하는 주체는 또 우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강요할 수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밤님이 두 가지 정도 꼭지를 얘기해 주셨는데 둘 다 저는 좀 반대인 것 같아요.